안녕하세요. 마카의 김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내용은 인식 시스템과 시스템 설계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뭐 일반적인 인식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AS 초상 수학을 이용한 인식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특히 시스템 엔지니어링 내지는 전자공학,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나 컴퓨터공학 쪽을 전공을 하셨거나 그쪽에 기본적인 어떤 교과 과정을 하신 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 그림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죠? 이게 이제 AS인데 이게 이제 AS 시스템입니다. 이게 AS 시스템이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기본적인 시스템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실적인 팩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 커스가 있으면 이게 이제 인풋에 해당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체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죠? 전체 시스템이 되고, 그래서 이 인풋이 들어와서 아웃풋을 내고, 코스 이펙트로.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검증, 스테이트먼트 오브 레코그니션을 하고, 인식을 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이 강연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게 시스템 다이어그램하고 되게 비슷하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매치를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아젠다는 다음과 같아요.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시그널 프로세스 혹은 시그널 프로세싱,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 로직, 그리고 이제 디시전 메이킹 모델 혹은 디시전 모델, 경영에서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그리고 이제 수학에서의 펑션,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AS 유닛, 그러니까 이제 단위에 해당되는 시스템, 그리고 이제 시스템 이밸루에이션, 그죠? 그 다음에 AI 기반의 시스템 설계,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설계에 대한 예제를 제가 들어 드릴 거예요. 정사각형 인식 예전에 한번 살짝 다뤘었는데, 그거에 대한 걸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렇다고 제가 뭐 시그널 프로세싱을 전공을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참고로 그냥 여러 가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시그널 프로세싱 가운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그죠? 아날로그 신호를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그걸 거예요. 이제 베이스 시스템일 거예요. 이게 이제 요런 게 이제 시스템이죠. 요런 게 시스템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오면, 그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많이들 표시를 하던데, 그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돼요? 시그널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뭐에 의해 가지고 요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요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요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디지털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요 시스템이 하는 역할이 뭐죠? 예, 이렇게 소위 말해 가지고 대체로 그죠? 대체로 이렇게 들어온 시그널을 여기가 이제 뭐 플러스 여기 제로 이렇게 들어온 시그널을 정확하게 1이냐 0이냐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여기 만드는 요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볼테이지로 결정이 되니까 얼마 이상의 볼테이지가 됐을 때 1로 표시를 하고 얼마가 됐을 때 빵으로 표시를 할 거냐.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0.5 뭐 이거 1볼트라고 얘기를 하면 뭐 0.5볼트를 기준으로 해서 높으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그죠? 얘에 대한 값을 어떻게 정할 거냐가 가장 이제 그 시그널 프로세싱 특히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이슈예요. 예. 어떤 경우에는 0.5가 맞을 수 있지만 항상 0.5가 아니거든요. 어떤 종류의 시그널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블럭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블럭이에요. 이런 블럭을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시스템에는 뭐가 있죠? 예, 인풋이 있죠.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아웃풋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이 시스템을 설정하는 이제 뭐 컨트롤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셋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셋업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요 시스템 같은 경우에가 그거예요. 뭐냐면 정확하게 이거를 그리자고 하면 자, 아날로그가 들어와서 이거 왜 이따구로 되냐?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와서 디지털로 되는데 그죠? 디지털로 되는데 이때 아까 이게 0.5라고 했죠. 이게 컨트롤러가 바로 이게 뭘로 설정을 해준다? 이 트레시홀을 0.5V로 설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요게 예? 요게 바로 이제 컨트롤러죠. 그죠? 혹은 이제 셋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예, 요거에 의해 가지고 이 시스템이 예, 작동이 잘 되는 걸 수도 있고 작동이 잘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요거에 대한 설정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죠? 예. 요 아날로그 신호가 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디지털 로직이라는 건 뭐예요? 디지털 로직이라는 거? 디지털 로직이라는 거는 그죠? 이런 거죠. 똑같아요. 그죠? 시스템이 있고 어떤 시스템이죠?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인풋이 있고 근데 인풋이 이제 두 개가 될 수도 있죠. 뭐예요? P, Q 인 두 개의 인풋이 있다고 하면 그죠? 이거에 대한 자, 뭐 오아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뭐가 되죠? 예, 이 아웃풋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자, P가 Q 두 개가 있는데 P가 디지털 로직이니까 1이고 1이고 0이고 0이고 1이고 0이고 1이고 0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있는 거죠. 그죠? 컨비네이션으로. 이럴 경우에
이 아웃풋이 어떻게 돼요? 제로 혹은 1이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오와 같은 경우에 뭐예요? 네, 오와 같은 경우에 한 개만 돼 있으면은 다 1이 되고, 그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그 디지털 로직이에요. 이런 게 바로 소위 말하는 이 디지털 로직입니다. 디지털 로직인데, 그죠? 이런 식으로 돼요. 예. 그래서 디지털 로직을 조금 보면, 예, 굉장히 많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 예, 이런 게 가능하겠죠. 어떤 게 가능해요? 예, 이제 인풋을 두 개로 놓읍시다. PQ라고 이렇게 놓으면 어떤 시스템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아까 얘기한 PO와 Q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시스템이 가능하죠? P and Q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시스템이 가능해요? P와 Q가 있겠죠? 네, P, Q.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디지털 로직이고, 그죠? 이거는 지금 현재 디지털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만약에 이 PQ가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 신호면 어떻게 돼요? 아날로그 신호면? 아날로그 신호면? 먼저 필터, 아까처럼 이제 이 시스템이 먼저 들어가겠죠? 그죠? 뭐 이 시스템을 넣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아날로그 시그널을 받아서 그 다음에 AND를 시킨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아웃풋. 그럼 이제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팩터가 들어가겠죠. 그죠? P and Q, 뭐 혹은 P와 Q, P and Q. 그럼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예. 이렇게 시그널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여기까지는 아날로그 신호고, 여기서부터는 이거에 관해 가지고 요거에 관한, 그죠? 요거에 관한 이런 식의 뭐 대충 이런 식의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죠? 예. 딱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유닛 AS로 다루겠지만, 예, 요런 식의 이제 시스템이 되고, 요거 전체가 어떤 면에서, 그죠? 로직 시스템, 로직 플러스 디지털 로직 플러스 아날로그 디지털 이렇게 바꾸는 요런 류의 이제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인풋이 있고, 이게 인풋이라는 게 꼭 한 개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PQ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시그널이 이제 인풋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굳이 이제 그걸 표시해서 적으려고 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시스템이 있고, 그죠? 이렇게 인풋이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아웃풋이 있는데, 그다음에 시스템, 그죠? 그리고 컨트롤. 이런 식의 구성이 되겠죠. 예. 이런 식의. 그리고 물론 이제 아웃풋도 이제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긴 해요. 예. 아웃풋도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나오냐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벡터의 형태로 이제 나온다는, 벡터의 형태로 나온다는 표현.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또한, 그죠?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벡터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로 표현이 가능해요. 이런 식의 시스템 구조 자체가.
시그널 프로세싱은 시그널 프로세싱은 그러니까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은 그죠? 말 그대로 타임 시리즈죠, 그죠? 타임 시리즈고 디지털 로직은 디지털 로직은 타임이 없어요. 없긴 하지만 이런 식의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컨비네이션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돼요. 디지털 로직이랑 그 다음에 그 시그널 프로세싱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비슷하게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어떤 게 가능하냐면 디시전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디시전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디시전 시스템이 있고, 그죠? 어떤 파라미터가 있겠죠. 그죠? 메터스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아웃풋이 있겠죠. 이게 이제 뭐 decision choice라고 표현을 합니다. decision choice. 그 AI 하시는 분들 가운데 클래시피케이션 있죠? 클래시피케이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이니셜 컨디션 이게 이제 experiment external and internal factor. 그죠? 이게 컨트롤러하고 똑같아요. 이게 아까 그 디지털 로직에서의 컨트롤러하고 똑같습니다. 컨트롤러하고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런 익스터널 팩터와 인터널 팩터를 가지고 시스템을 설정을 했을 때 이 설정 모델은 이런 인풋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certain output을 줘요. 이게 디시전 파라미터라는 게 가장 심플한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go냐, not go냐. 그죠?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또 다른 걸 예를 들면 디시전 파라미터라는 게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제 어떤 인베스트 모델이라고 인베스트에 관련된 디시전 시스템이면은 뭐죠? 이게 카테고리가 뭐 인베스트 뭐 not invest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가 이런 카테고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카테고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레인지를 줄 수도 있어요.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된다.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 디시전 시스템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제 보통 비즈니스에서 많이 하죠. 그죠? 전략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이제 디시전 시스템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디시전 시스템 혹은 디시전 모델이에요. 이 디시전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에서 또 다룰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OM 이게 프로세스 모델이에요. 프로세스 플로우 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뭐냐면 이 시스템이
프로세스예요. 그죠? 그리고 인풋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컨트롤러 이게 원체 이제 다양한 데서 비슷하게 쓰이니까 이게 뭐냐면은 셋업, 이니셜 셋업, 네. 어떤 오퍼레이션을 위한 거죠. 이거는 뭐냐면 오퍼레이션을 위한 이니셜 셋업이 컨트롤러에 해당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인풋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어떤 인풋이 있으면은 어떤 아웃풋이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단순히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인풋과 이 아웃풋이 예, 그 유닛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닛이 뭐에 데디케이트 되어 있냐면 DCQ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인풋과 이 아웃풋이 어떤 시스템을 통과하면서 나오는 그 유닛은 DCQ에 달려 있어요. DCQ가 뭐냐면은 Q는 퀄리티에 관련되거나 코스트에 관련되거나 타임에 관련된 걸로 이제 이게 이제 OM 모델이라서 그래요.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 네, 이거 왜 이래? 네, 이거에 그래. 단적인 제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이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서비스 타임 캐시어 예를 들어서 캐시어 네. 그러면 들어오는 건 뭐죠? 커스터머죠, 그죠? 커스터머죠. 그리고 인풋이 예를 들어서 1분에 1시간에 5명이 온다고 쳐요. 그죠? 그럼 캐시어가 딜리버리 하는 거는 캐시어가 이 커스터머가 왔었을 때 이걸 처리하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15분이라고 쳐요. 네. 15분이라고 쳐요. 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되죠?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큐잉 시스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할 경우에 그죠? 여기서 나오는 거는 어떻게 되죠? 예. 명 per hour. hour일 경우 이게 15분이 아니지. 이게 4지. 그치? 이렇게. 맞나요? 15분? 아니지. 이게 아니고 이게 4시지. 이렇게 되죠. 예. 이게 이제 셋업 이니셜 셋업이에요. 예, 이 캐시어가 15분 동안에 한 명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거는 4명을 처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인풋은 5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유틸라이제이션이 이제 1보다 커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은 사실 뭐예요? 예, 이거는 오버플로우예요. 오버플로우입니다. 오버플로우. 그러니까 시스템 설계가 잘못된 거죠. 원칙적으로는. 예, 원칙적으로는 잘못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게 유틸라이제이션이 1보다 크더라도 동작은 해요. 그 비즈니스 큐잉에서 프로세스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동작을 해요. 동작을 하지만
티어레티컬하게는 이건 동작을 안 하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 중간에 시스템을 두고, 인풋을 두고, 아웃풋을 두고, 그죠? 그리고 이제 셋업을 둔 다음에, 예. 그거 다 비슷비슷하죠, 그죠? 다. 예. 지금 이때까지 보여준 모델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예. 이렇게 딱 한 가지로 보이는 그림이 아마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죠? 예, 요즘 코로나가 하도 유행인데, 저기 내가 아는 패치님께서 이런 기사를 공유해 주셨어요. 뭐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보면, 예, 이게 뭐냐면, 그 뭐 방식 A가 있고, 그죠? PCR 방식.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예, 그 다음에 항체 방식. 방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 두 개를 합치는 방법을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제 뭐 기사를 들고 왔긴 했지만 기사 내용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시스템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PCR 방식이 0. 그 확진을 찾는 게 95%, 그죠? 95%라고 치고 그 다음에 얘가 항체 방식이 98%라고 합시다. 그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이 기사 내용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예, 기사 내용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전에 이제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이게 전통적인 OM,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풋이 있고, 그죠?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을 때, 전형적인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의 프로세스는 컨트롤이 있겠죠? 그죠?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얘가 이제 뭘로 결정이 되냐 하면, DCQ의 형태로 나타나요. DCQ. 그리고 강좌에서 했었던 거는 이제 타임에 관해서였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 퀄리티에 관한 거예요. 예, 이거는 퀄리티에 관한 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예, 계산하는 거는 이렇죠. 어떻게 계산하죠? 퀄리티를 계산하려고 할 때, 1 빼기, 그죠? 1-0.95 1-0.98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계산이 어떻게 돼요? 1-0.01 해가지고 0.99 99%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항체 방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확실히 이 따로따로 두 개를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높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체 방식으로 했었을 땐 98%야. 그 1%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과연 이거를 합치는 방식이 유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남게 돼요. 예. 합치는 게 유용한가? 한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요. 이거 99%고 이거 98%란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OM 프로세스 가운데 이제 퀄리티에 관한 거라는 것도 있고 그거가 이제 한 가지고 그 다음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시스템을 만들 때 그렇게 이런 단순한 어떤 그 퀄리티 혹은 릴라이빌리티에 대한 걸 계산하는 것도 단순한 것 같아도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얼마 전에 올려드린 브런치 글에 그 같이 링크 걸은 파인만이 내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틈 되실 때 그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평소에 사람들이 간단하다고 답을 해주기가 간단한 게 절대로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 절대로 간단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사람들은 어떤 특히 자연 현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그게 정답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예,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그 말을 알아듣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의 답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런 점이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예,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수학 모델은 펑션이라는 거 뭐예요? 펑션. 펑션. 예. 펑션도 그렇죠. 펑션이 뭐예요? 펑션이 예를 들어서 y는 f, x, x2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다. 이런 펑션이라는 게 뭐죠? 예. 펑션이라는 게 이런 펑션이 x1, x2가 있다면 그죠? 이렇게 x1, x2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죠? y가 되죠. 예. 그리고 뭐가 있어요? 예. 이거에 대한 이니셜 컨디션들이 있어요. 이니셜 컨디션이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냐 하면 x1, x2의 조건 이게 뭐 정수냐 아니면 뭐 실수냐 아니면 허수냐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y가 뭐 y의 조건 혹은 범위 예, 그죠? 이런 것들이 여기 이니셜 컨디션에 다 포함이 돼요. 예, 그죠? 그러면 이것도 보면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똑같죠? 그죠? 시스템이 있고 그죠? x라는 인풋이 있고 fx가 있고 그 다음에 y가 있고 이니셜 컨디션이 있고 그죠? 이런 조건들이 이렇게 있고 그죠? 다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다 요런 식의 그림이 다 요런 식의 그림이 다 나타나요. 예. 요런 식의 그림이 다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인풋과 아웃풋이 있고 가운데 시스템 혹은 펑션이 있고 이니셜 컨디션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도록 돼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그러면은 A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AS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AS 같은 경우에 그죠? AS 같은 경우에 뭐예요? 있고 코어 코스가 있다 그랬죠? 코어 코스 그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팩트가 있다 그랬죠. 팩트라기보다 스테이트먼트 오브 팩트죠. 팩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이펙트 이게 아웃풋이죠. 그죠? 풋이 있고 이거를 인식하는 셀프가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요거에 해당하는 거 이게 컨트롤러고 이게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만 있는 게 아니죠. 왜냐면 아까 여기 컨트롤러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그 포함되어 있었던 게 아까 조건 여기서 치면 이제 코어 코스의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proof method 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statement of fact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statement of assumption도 있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이 컨트롤러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게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코어커스가 참이냐 거짓이냐, 그죠? 위에서 그러면 아웃풋이 되고, 이걸로 참이냐 거짓이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은 뭐냐면 뭐와 관련이 있느냐, 이게 이제 아까 이걸로 묶여 있다 그랬죠. 코어커스가 P고 이펙트가 Q라고 했을 때 이 관계는 뭐냐 하면은, 이 시스템은 요거를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요 관계가 있다고 했었을 경우에 이 전체는, 그죠? 이거 Q는 어떤 면에서는 일로 가는 거지. Q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Q가 이렇고 P가 이렇고, 그리고 이 시스템은, 그죠? 이 시스템 전체는 어떤 면에서는 요런 P이면 Q이다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지. 예. 그래서 뭐예요? 요렇게 들어오는 게 T이면 나가는 것도 T가 돼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가는 게 만약에 F면 여기도 F가 돼야 돼. 예. 이거 외에 다른 조건은 바뀌면 안 돼요. 이것들은 바뀌면, 이걸로 바뀌면은 안 되는 거지. 그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AS예요. 기본적인 AS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 비슷비슷해요. 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생각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디자인 되냐면,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디자인 되냐면, 시스템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컨트롤러가 있고, 이런 식의 시스템이 설계가 됩니다. 이런 식의. 그래서 여기에 이제 컨트롤러에 들어가는 것 가운데 필요한 게 이제 일부 AS의 일부를 가져오는 거예요. AS의 일부를 가져오는 거예요. 뭐냐? 어떤 인풋을 할 거냐.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조건, 인풋이 뭐냐. 그 다음에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 그죠? 그 다음에 아웃풋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야 하느냐. 그죠?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오류가 없느냐. 그죠? 이런 모든 내용들이 파악이 돼야 돼요. 파악이 돼야 이 인풋이, 그죠? 인풋이 이렇게 들어갔었을 때
올바른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예. 이런 점이 있다는 거를 유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예, 이런 식의 이제 그 시스템 디자인하고 아까 이제 뭐 시그널 프로세싱이라든가 디시전 모델이라든가 OM 모델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다 기본적인 골격이 다 동일하죠, 그죠? AES 또한 그 기본적인 골격이 동일합니다. 예, 동일하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이든지 디자인을 하시게 되면, 예,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이든지 디자인을 하시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냐 하면, 그죠?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 지금 표시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을 디자인을 하시든지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 이게 다 어디 1번부터 지금 2, 3, 4, 5, 6 이게 다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이 소위 말하는 예, 이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이 컨트롤러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를 파악을 하려면 여기 지금 밑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1번 그 그러니까 컨트롤러의 베이스가 맞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베이스를 설정하는 그것이 타당한지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데피니션을 한 게 맞는지 그 다음에 이 안에 로직 자체가 그죠? 로직 자체가 맞는지 그죠? 그 다음에 예, 그거에 대해서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는지 예, 여기까지예요. 요 다음은 이제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시스템에서 이제 따로 떼놓고 요 아웃풋에 해당되는 것까지는 다 이런 식의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런 식의 진행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 설계를 할 때 사실 이 로직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다른 예를 하나 들어봐 드릴게요. 자, 그 AI 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예, AI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크게 이제 두 갈래로 나눠요. 그죠? 시스템 설계 측면에서는 트레이닝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execution, 실행, 혹은 evaluation, validation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죠? validation 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요거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은 뭐예요? 이제 일단 트레이닝일 경우에는 무슨 얘기예요? 트레이닝일 경우에는 인풋 데이터가 뭐죠? 인풋 데이터가 트레이닝 데이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시스템이 있어요. 그죠?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서 아웃풋이 뭐가 돼요? 아웃풋이 옵티멀 밸류가 되겠죠. 옵티멀 코에피션시 피시언트가 맞겠죠. 예.
기본적으로 그 AI 머신러닝은 어떤 구조로 돼 있냐 하면 이런 매트릭스예요. 네, 이런 매트릭스 구조로 돼 있고 이 매트릭스 안에 이게 이제 그 코에피션트라 그러죠. 네, 코에피션트가 한국말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코에피션트를 뭐라 그러죠? 가장 최적화되는 값을 찾는 거죠. 그죠? 여기 트레이닝 데이터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트레이닝 데이터는 사실은 두 종류죠. 그죠?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 트레이닝 데이터가 인풋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있고 이거의 페어로 아웃풋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있고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페어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고자 하는 게 요 인풋을 넣었을 때 이 아웃풋을 가장 잘 주는 옵티멀 코에피션트를 만드는 게 이 트레이닝에 해당되죠. 그죠? 이 트레이닝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익스큐전 혹은 발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발리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죠? 아까 그 만들어진 이제 어떤 특정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이제 시스템이 되겠죠. 그죠? 시스템이 되고 여기서 인풋은 아까 트레이닝에서의 인풋 그죠? 아까 트레이닝에서의 인풋 그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아웃풋이 뭐예요? 여기서의 아웃풋은 트레이닝 할 때 그 아웃풋이죠. 트레이닝에서의 아웃풋이 되겠죠.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요. 예. 이 코에피션트는 어디서 얻었죠? 예. 이전 트레이닝에서 나온 거죠. 트레이닝에서 이 코에피션트가 셋업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뭐예요? 예. 아까 원래 페어가 있던 값을 A라는 값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B라고 했다 그러면 이거와 비슷한 거를 A라는 것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예, 아웃풋도 B가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할 때 아까 트레이닝을 한번 보세요. 트레이닝을 아까 한번 볼 때 결국에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예. 결국 문제가 일단은 이제 요게 이제 발리데이션입니다.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시 아까 트레이닝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예. 트레이닝 할 때 아까 트레이닝 했을 때 조금 다시 그릴게요. 예, 트레이닝 경우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인풋에 해당하는 쪽 데이터가 있고 이거의 페어로 아웃풋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있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그죠? 이게 이제 머신러닝을 해주면 이게 옵티멀 코에피션트 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이런 매트릭스가 있겠죠. 네, 이런 식의 그죠? 그래서 요 값들의 집합 A11, A12 해가지고 ANN 요게 이제 아웃풋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요 트레이닝 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예. 물론 이거를 얼마나 빨리 할 거냐, 예,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도 물론 중요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죠? 예, 그거보다 중요한 게 인풋과 아웃풋이죠. 이 페어가 되는 인풋. 이게 여기 트레이닝에서는 이게 둘 다 인풋이 되는데 이 페어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 페어 가운데 어떤 파라메터를 인풋으로 잡고 그죠?
어떤 파라미터를 아웃풋으로 잡느냐. 그죠? 그래서 어떻게 페어를 줄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예. 이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빨리 옵티마이저 할 거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인풋과 아웃풋을 어떤 조건으로 그죠? 이제 그게 이니셜 컨디션이죠. 그리고 어떤 거를 인풋으로 할 거냐, 예. 어떤 거를 아웃풋으로 할 거냐,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종류의 인풋이 되느냐가 이 시스템 자체를 구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 인풋은 어디서 나와요? 데이터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데이터에서 나오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데이터를 쉽게 얻을 수 있느냐, 쉽게 혹은 정확하게, 쉽게 및 정확하게 둘 다죠. 얻을 수 있느냐도 문제가 돼요. 네. 있느냐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어디서 나와요? 센서에서 나오죠. 센서. 그죠? 그러면은 이 센서가 또 얼마나 정확하나 또 문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AI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시스템을 어떻게 잘 구성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 어떤 데이터를, 어떤 센서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인풋을 위한 데이터, 어떤 파라미터를 쓰는 데이터,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웃풋. 이런 것들이 다 이니셜 컨디션에 해당이 되고, 이게 이제 AES로 굳이 따지자면 뭐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이게 뭐예요? 예. Statement of Fact, 그죠? 그 다음에 Definition, 그죠? 그 다음에 Proof, 요거는 그 해당이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Question, 조건. 예,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게 AS에서 치면은 이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보다, 그죠? 이것보다 이 외적인 것들이, 이 외적인 이 부분이 AI 설계를 할 때는, AI를 설계를 할 때는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시스템 설계를 할 때 그렇습니다. 그 AI 시스템 혹은 AI에 관한 접근이 좋은 이유를 하나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어디서 출발을 하냐 하면 이게 이제 과학적인 증명에서 출발을 해요. 과학적인 증명. 그리고 그 중에 그 중에 뭐냐? 특히 이제 실험적 증명 있죠? experimental. 그죠? 여기가 이제 이 과학적인 증명을 할 때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순서가 어떻게 되죠? 순서가 처음에 observing을 하고, 그죠? observing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그죠?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statistical analysis를 해서, 그 다음에 이 모델을 만든다 그랬죠. 그죠? 모델을 만든다 그랬죠. 근데 이 모델이 뭐에 기반을 한 거라 그랬어요? 예.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기반이 뭐냐면 여기에 기반을 한 모델이에요. 이렇게. 예.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다양하지가 않았고, 거의 이제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이제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이라든가 아니면 뭐 G 테스트라든가 T 테스트라든가 주로 이제 그런 검증에 관련된 모델들이었다고. 예, 검증에 관련된 모델들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AI라는 게 생기면서 뭐가 가능해졌냐? 예. 아까 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시스템이 가능해졌냐면 인풋과 아웃풋의 올바른 페어만 있으면 그죠? 이게 결국은 나오는 게 뭐죠? 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 이런 펑션을 만드는 게 코에피시언트라는 게 결국엔 매트릭스 펑션이거든요. 리니어 펑션이니까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예. 이게 예전에는 이런 펑션을 이런 인풋만 가지고 머신러닝으로 이걸 만들기가 엄청나게 어려웠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바로 AI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익스페리먼탈이긴 하지만 마치 뭐인 것처럼 theoretical 모델처럼 이렇게 모사라고 표현을 하죠. 뭐 이제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 알려진 거는 시뮬레이션이라는 표현도 하고 네.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티어레티컬한 모델을 이 AI라는 게 생기면서 이렇게 이게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그 이론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AI라는 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런 거죠. 본인이 이제 어떤 모델을 티어레티컬 모델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티어레티컬 모델이라는 건 디스크라이빙 모델이라는 의미거든요. 만들었을 때 얘랑 이런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죠? 이렇게 시스템이 있고 요거랑 요렇게 이게 같으냐 다르냐 그리고 다르다면 뭐 때문에 다르냐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theoretical 모델은 사실은 이제 증명을 하려 그러면 이제 손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요 AI라는 게 생기면서 그 theoretical 모델에 대한 증명, 그러니까 100% 증명은 아니에요. 100% 증명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게 어떤 이 증명이 맞는지, theoretical 모델에 대한 증명이 맞는지를 그 AI라는 걸 통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거 시뮬레이션이에요. 결국엔 시뮬레이션인데 데이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단할 수 있게 돼서 여러모로 AI라는 게 유용합니다. 뭐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뭐 인간을 대신하고 감정을 뭐 인간의 감정처럼 뭐 그거를 뭐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학문적으로 봤었을 때 AI라는 게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하게 돼서 되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도표가 뭐냐 하면 그 위에도 지금 표시가 돼 있지만 그거예요. 긴급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엄청 복잡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이슈가 됐죠, 그죠? 뭘로 이슈가 됐느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선별해서 지불할 것이냐,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일괄 지급할 것이냐. 예.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논쟁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또 3번에 있죠. 지급해야 되냐. 그죠? 지급을 해야 되냐. 하지 말자. 예.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돈을 이제 대부분은 인당으로 지불을 합니다. 예,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관계없이 인당 얼마로 지급을 해요. 예. 제가 있는 마카오 같은 경우에도 3천 파타카스, 그러니까 한 50만 원, 40만 원, 45만 원 정도? 예, 인당으로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한 100, 한 몇십만 원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선별 지급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예요? 예, 부자들도 돈을 받는다. 예, 부자들은 안 줘도 되지 않느냐, 그죠? 그리고 이제 일괄 지급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도 있고, 그래서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일괄 지급하면, 그죠? 일괄 지급하면 시간이 적게 걸리죠. 바로 줄 수 있죠. 그 부자를 주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그 낭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결국에는 뭘로 결정이 돼요? 이게 낭비가 있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을 뭘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부자가 소위 말하는 부자가 전체 상위 5%다. 그죠? 5%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일괄 지급할 경우에 손해 나는 건 얼만큼? 예, 5%가 손해예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쉽게 해가지고 일괄 지급한다고 해가지고 몽땅 모든 게 다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위를 얼만큼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건데 지금 이제 국가에서 타겟을 하는 게 70%예요. 그죠? 상위 70, 하위 70%. 그죠? 그러면 선별 지급을 한다고 했었을 때 맥스로 쉽게 해가지고 그 손해를 본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해를 보는 게 얼마냐? 30% 손해 봐요. 맥스로. 예. 맥스로 봤었을 때 이래요.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비교해야 될 게 뭐예요? 이 30% 손해를 하지만 이건 뭐죠? 이 30%는 확실한 거죠, 그죠? 예. 내가 70%의 국민들에게 주겠다고 했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주면은 맥스 이거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대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지급을 받죠. 예. 지급을 받아요. 30% 손해보는 대신 지급을 받아야 될 하위 70%의 사람들은 다 지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만약에 선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별을 결국엔 목표는 똑같아요. 하위 70%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위 70%에게 주겠다는 건데요. 근데 일단은 이 선별 기준으로 정확하게 하위 70%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렇게 되면 건 바이 건으로 계산을 해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신청할 때마다 그죠? 신청할 때마다
이 사람이 여기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일괄 지급을 할 경우에는 뭐예요? 일괄 지급을 할 경우에는 두 가지만 하면 되죠. 상위 70%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그죠? 이거 두 가지만 판단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것처럼 선별 지급할 경우에는 뭐예요? 이거를 다 확인을 해야 돼. 1인인지 2인인지 3인인지 4인인지 직장인지 지역인지 혼합인지를 다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매니지먼트 포인트가 그죠? 일괄 지급을 할 경우에 끝이야. 한 번에 끝나요. 예. 왜냐하면 그냥 다 주는 거잖아. 그냥 대한민국 국민인 것만 확인하면 끝이야. 근데 선별 지급을 할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인 거 플러스 어느 가족에 해당되는지, 직장인지 지역인지 혼합인지, 그 다음에 인구 중복은 되지 않는지, 지역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이거 다 계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만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엄청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이 복잡해지는 게 그죠? 시스템이 복잡해지는 게 30%의 오버헤드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돼? 예. 30%보다 오버헤드가 더 많으면 이 시스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케이스야. 그렇잖아요. 이 주민등록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쉽게 가지고 지급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시스템이 지금은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예. 지급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중복됐는지 중복되지 않는지 가구 인원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직장은 다녔는지 직장을 만약에 지금 쉬고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직장 다니는 걸 기준으로 할 건지 엄청 많아진다고. 예. 이게 30%가 넘고도 남아요. 이 오버헤드가 30%가 넘는다고. 단순히 그냥 상위 30%를 더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시스템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테러야, 테러. 테러라고. 시간도 엄청 걸려. 그 다음에 시스템 엄청 복잡해져. 그리고 70%가 무조건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예, 이거는 참고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인당으로 지급합니다. 인당으로. 예, 인당으로 레지던스가 있으면 그 인당으로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이제 그럼 시스템 만들고 나면은 그 시스템 진짜 훌륭하다. 예? 이런 거 다 구별하고 있으니까 엄청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건 엄청 쉽게 갈 수 있는 거야. 예. 이런 류의 시스템은 너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건데 이 눈에 보이는 30%가 큰 것 같으니까 이따위 짓을 하는 거라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알아요. 특히 시스템 최적화는 정말 잘 알아야지 시스템이 최적화 될 수 있어요. 예. 그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예, 나는 참 그 시스템 괜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 잘 운영하면은 해가지고 잘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게 참 제가 봤었을 때는 좀 답답합니다. 예. 지금까지 마카오의 김 교수였습니다. 본 강좌의 내용이 절묘하게 느껴지셨다면 지인들한테 공유해 주세요. 예. 늘 그렇듯이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